중국의 전랑 외교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때 미소 외교로 전환한 듯 보였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외교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서 이 주변 국가의 갈등을 키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중국이 모두에게 그렇게 독서를 퍼붓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는 꼼짝도 못하고 끙끙 앓으면서 소가리만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5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삼선을 한 것에 대해서 대만의 라이칭더 총통이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그러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만 인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무역, 기술 및 기타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여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런 내용의 글을 X, 그러니까 옛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날 모디 총리의 X에는 전 세계의 많은 지도자들이 축하 인사를 올렸고 모디 총리는 일일이 답글을 달았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의 축하 인사와 답글에 대해서 중국이 발끈하면서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모디 총리가 대만 총통의 글에 여느 국가의 수장과 마찬가지로 답글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 즉각 항의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지역에는 어떤 총통이라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중국은 수교 국가와 대만 간의 어떤 형태의 공식적 상호 왕래에도 일관되게 반대해왔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마오 대변인이 이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공인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이자 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컨센서스로 인도는 이에 대해서 엄숙한 정치적 약속을 했고 분명히 인식해서 대만 당국의 정치적 기도를 경계해야 된다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인도의 교섭을 제출했다. 그러니까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은 7일까지도 모디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삐졌겠죠. 물론 시진핑 주석이 X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들은 서면을 통해서도 축하 인사를 보냈습니다. 다만 주 인도 중국 대사는 축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주 인도 중국 대사 쉬페홍은 X에 나렌드라 모디 총리, 인도 국민당 그리고 BJP가 이끄는 민주동맹의 승리를 축하한다면서 양국, 지역 및 세계 이익과 기대에 부응하는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국과 인도 관계를 위해서 인도와의 공동 노력을 기대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이 언어를 구사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분야가 바로 외교입니다. 국제 무대나 국가 간 관계에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도 직설적, 단정적 표현은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적 언어는 완곡어법을 씁니다. 예를 들면 양자회담을 한 후에 별 성과가 없었고 각자 할 말만 했을 경우에는 그때도 서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양자 간에 합의하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 할지라도 외교적으로는 상당 부분 합의를 이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교 언어는 전략적 모호성을 기본으로 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통상적 언어가 그럴 텐데 상대국을 직접 비난하는 일은 금물 중에 금물입니다. 설사 전쟁 당사국이라도 할지라도 최대한 비난을 자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상대국을 향해서 강경한 입장을 드러낼 때도 상대국에 대한 입장을 신중히 재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말을 합니다. 상대국에 대해서 심지어 외교 관계를 단절해야 될 정도로 초강경 메시지를 낼 때도 자국 정부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경고를 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의 모디 총리 글에 대한 반박성 발표는 외교적으로 참 무리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국 외교의 본질이라는 점입니다. 지난해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서 무력으로 대만 해협의 군사적 긴장을 고지하지 말라고 했더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왕원빈이 불용취회라고 반응했습니다. 이건 참견을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끼어들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사실 중국에서는 그런 단어를 통상적으로 쓴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을 외교적으로 존중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더라면 그런 거친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자 한국 외교부가 격하게 항의를 했더니 이번에는 당시 외교부장이었던 친강이 나서가지고 완화 필자분, 그러니까
불을 갖고 놀면 필히 스스로를 태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 친강도 원래 입이 거친 사람이고 전랑 외교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말들을 외교 현장에서 사용함으로써 떨어지는 것은 중국의 국격이고 양국의 관계만 더 썰렁해질 뿐입니다. 물론 중국의 외교관들이 그렇게 거친 언사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중국 내 홍위병들에게 스타가 되기 때문입니다. 중국보다 강한 상대국을 향해서 거칠게 대응하면서 마치 자신이 전사로서 애국을 하고 있는 양 보여줘야지 중국 내의 국뽕 분위기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외교관들이 승진도 잘 됩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전랑 외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그런 전랑 외교에 대한 자성론도 있긴 합니다. 그런 논리는 소위 원로급 외교관들 입에서 나옵니다. 취텐카이 전 주미 중국 대사는 지난 2021년 12월 20일 베이징에서 중국 국제문제연구원 주최로 열린 2021년 국제정세와 중국 외교 토론회라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준비가 안 된 싸움, 자신 없는 싸움, 오기로 하는 싸움과 소모전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무능과 태만으로 인해서 인민의 이익에 손실을 입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외교관들을 보면서 인터넷 스타가 되려고 하지 말라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점잖은 원로 외교관들의 말이 먹히지 않는 것은 시진핑 주석부터가 입이 거칠기 때문입니다. 시진핑은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져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외세 기부, 두파 혈류 이런 말을 썼습니다. 주석이 그 지경이니까 아래 외교관들도 그 모양인 겁니다. 그런데 중국의 본질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만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여러 차례 대만을 국가로 칭했지만 중국 당국은 물론이고 심지어 그 말 많은 언론들마저도 이례적으로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총통과 말을 섞었다는 이유만으로 인도의 모디 총리를 거칠게 몰아붙였던 중국 당국은 젠슨 황이 스스로 레드라인이라고 부르는 대만은 국가 이런 개념을 연이어 설파했음에도 입도 뻥긋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젠슨 황은 지난 5월 30일 타이베이 한 식당에서 글로벌 공급망의 파트너사 경영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의 AI에 투자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대만이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타이베이 국립대만대 체육관에서 한 기조연설에서 대만과 우리의 파트너십이 세계의 AI 인프라를 구축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세계 지도에서 대만과 중국을 다른 색으로 표시해서 화면에 띄웠습니다. 이는 중국이 기절초풍할 일이죠. 특히 대만 표기 지도 문제는 중국이 금기 중에 금기로 여기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의 일부 매체들은 젠슨 황의 동정을 보도하면서 대만 관련 발언을 모두 중국 대만으로 의도적으로 고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의 주요 경제 매체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변조를 해가지고 보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당국이 개입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왜 그럴까요? 중국에 있어서 AI는 앞으로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런데 그런 AI에 반도체 칩을 공급하는 엔비디아의 수장을 향해서 독립분자라고 칭하면서 공격을 한다면 이건 자가당착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젠슨 황에 대해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TSMC의 창업자도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외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대만을 국가로 말을 하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중국은 스스로 알아서 완곡하게 정리해서 보도를 하는 기교를 부렸습니다. TSMC가 중국에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중국 내의 샤오펀홍이라고 불리는 강성 네티즌들은 젠슨 황의 발언을 강하게 공격하면서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에 대한 불매운동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글에 달린 댓글이 가관입니다.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대체품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 애국한답시고 컴퓨터에서 엔비디아의 칩을 꺼내지 마라. 그렇게 되면 저녁에 게임 못한다. 이런 글이 달린 겁니다. 중국은 이렇게 자신보다 우위에 있는 강자에게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엔비디아의 수장을 적으로 돌리게 되면 중국만 손해이고 만약 젠슨 황이 중국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면서 엔비디아의 제품의 공급을 중단해 버린다면 중국은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이런 현실이 중국을 저렇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인도 모디 총리하고 젠슨 황을 대하는 중국의 이중적 태도를 보면서 생각나는 존재가 있습니다. 덩치 큰 동네 조폭. 중국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한마디로 기본이 안 돼 있는 나라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